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희 부센터장입니다. 이대에서 석박을 하고요. 저도 정신전문간호사를 석사 때 했었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임상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약 20년간 했었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10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냥 엄마의 음주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게 원래 음주가 있었고 또 외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음주 때문에 외도가 된 건지 아니면 외도를 해서 음주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정확하게 음주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엄마가 알코올 문제가 있어서 그 친정 엄마하고 다투는 가운데서 칼을 들어서 경찰에 의해서 신고돼서 응급입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했던 케이스여서 다시 재발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다시 신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 이번에 퇴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입원을 해본 거지 병식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걸 환경을 생각을 해서 그때는 행정입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호자가 돼서 조금 제가 병원에서는 주로 상담사와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역사에서는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팀장이나 이제 부센터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오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일들을 물론 팀장하고 위에 있는 상사하고 상의는 하지만 스스로 개인이 사례관리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전문 우리 간호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도 그렇고 또 다양한 일반적인 어떤 그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기획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은 경험은 알코올 중독 대상자분이신데요.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또 보호자가 의지가 없으면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치료에 잘 유입이 된 다음에 다시 퇴원했을 때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회복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 교통정리를 하러 나왔다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타 직역보다는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실습들이 좀 저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뭔가 병원에서 거의 관찰하는 그 수준에서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사업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들이 조금 더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호사를 할 때는 근무가 끝나면 내 일이 끝났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역사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례는 계속 봐야 되고 퇴원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계속 퇴록도 쉽지 않으니까 계속 본인이 센터에 있는 동안은 계속
계속 그 회원님하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끝이 없다라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중독 간호사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짜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 중독 대상자에 맞는 간호 진단과 간호 과정을 조금 매뉴얼을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럼 혹시 임상에서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보수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추후에 졸업하고 전문요원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가답게 센터에서 주어진 경험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전문적인 어떤 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하는 거, 이런 부분을 또 간호사들은 때로 그게 병원에서는 이제 그 한정된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내려왔을 때 때로 그 부분에서 좀 버거워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또 실습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일도 하면서 이제 학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키우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이제 회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간의 관계적인 그 갈등이 있을 시에는 일단 이 부분은 퇴근을 하면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그 근무 시간 내만큼만은 충실히 하시고 시간 외에도 그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도자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좀 힐링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오로지 공부하고 일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즐기지는 못했지만요. 지칠 때에는 그걸 꼭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라면 또 상담도 정신분석도 필요하고 또 마음 공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제서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은 좀 더 일찍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직원을 이제 같이 끌고 가다 보니까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 또한 구분하지 않고 다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신간호사를 조금 위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금은 제가 지역 그 경기도 정신건강 간호사에 이제 학술이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더 조금 도약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위 과정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만큼 여기에서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나 임상에서 좀 이 실력들을 배운 만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호사의 개입들이 더 이제 필요할 때가 됐는데요.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배운 학문과 또 실전들을 조금 겸비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 와가지고 미안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한가? 너무 간단한가?